228년 나라가 왜 보름 만에 무너졌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죠. 오늘은 그 마지막 문 앞까지 걸어가 볼게요. 발해는 698년에 세워진 북방의 큰 나라였죠. 무려 228년 동안 동북아의 한 축이었고요. 땅경은 곧고 넓은 길을 품은 수도였어요. 당과 일본도 발해를 만만히 보지 못했죠. 그런데 마지막 왕 대인선 때 기류가 바뀌어요. 서쪽 초원에서 거란이 빠르게 커졌거든요. 그 중심에는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는 부족 연맹을 국가처럼 묶어갔어요. 말을 탄 병력은 국경을 흔들기 좋았고요. 발해도 강했지만 주변판이 달라졌어요. 당나라는 이미 힘을 잃고 사라진 뒤였죠. 신라는 약해졌고 고려는 막 자리를 잡았고요. 발해는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하지만 멸망을 한 가지로만 말하긴 어려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백두산 분화설인데요. 화산재가 나라를 덮었다는 상상이 붙었죠. 그림은 강하지만 연대가 잘 맞지 않아요. 큰 분화는 보통 946년 무렵으로 보거든요. 발해가 항복한 때는 그보다 20년 앞이었고요. 그러니 화산 하나로 끝났다고 보긴 힘들죠. 다만 자연재해가 불안을 키웠을 가능성은 있어요. 증거가 약한 말은 조심해서 봐야 하니까요.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말은 귀족 분열이에요. 기록은 적지만 왕실 안균열은 보입니다. 나라가 커질수록 지방 힘도 따로 자랐고요. 위기 때 모두가 한 방향을 보긴 어려웠겠죠. 이 틈을 야유라보기는 놓치지 않았어요. 925년 겨울 거랑운이 발해로 밀려듭니다. 추운 계절은 방신보다 속도를 택한 선택이었죠. 국경의 성들은 차례로 압박을 받았고요. 거란은 오래 끌기보다 심장을 노렸어요. 수도가 흔들리면 나라는 숨부터 막히니까요. 대인선은 버티려 했지만 선택지가 줄었어요. 지원군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거란의 징역은 그 시간을 빼앗아 갔죠. 성 안에는 군사보다 불안이 먼저 퍼졌고요. 귀족들은 싸울지 살 길을 찾을지 갈렸죠. 이 순간 분열은 칼보다 무서운 틈이 됐어요. 야유라보기는 압박과 회유를 함께 썼겠죠. 무너뜨릴 성보다 흔들릴 마음을 겨냥한 거예요. 발해의 장인 정신도 성벽 안에 갇혀버렸죠. 기록은 수도가 15일 만에 항복했다고 전해요. 보름은 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새죠. 그 짧음이 발해 멸망을 더 충격적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보름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까워요. 오랜 균열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드러난 거죠. 대인선은 끝까지 싸울 힘을 계산했을 거예요. 왕에게 항복은 치욕이자 백성을 살릴 길이었죠. 그 선택을 쉽게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너진 건 한 사람의 용기만은 아니었거든요. 야유라보기는 승리 뒤 새 나라를 세웠어요. 그 이름은 동당국 발해 땅 위의 지배였죠. 거란은 발해의 땅과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스릴 가치가 큰 나라로 본 거죠. 그만큼 발해가 쌓은 기반이 컸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새 지배는 곧 저항을 불러왔어요.
발해 사람들은 무너진 성 안에만 남지 않았죠. 일부는 고려로 내려가 새 삶을 찾았고요. 고려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북방 기억을 품었죠. 이 장면은 이어짐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예요. 나라 이름은 사라져도 사람은 길을 만들거든요. 발해 부흥 운동도 여러 차례 이어졌어요. 완전히 조용히 사라진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발해의 멸망은 끝보다 흩어짐에 가까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228년의 버팀이 보름을 못 넘겼을까요? 첫째, 상대는 우연히 온 도적대가 아니었어요. 야유라보기에 거라는 이미 국가로 움직였죠. 둘째, 발해 안의 결속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외부의 칼이 내부의 틈을 더 벌린 셈이죠. 셋째, 수도가 너무 빨리 압박당했어요. 지방의 힘이 모이기 전에 심장이 막힌 거죠. 넷째, 주변에서 도와줄 큰 손도 없었어요. 그 모든 조건이 보름이라는 숫자로 터졌어요. 그래서 단순한 패배담으로 끝낼 수 없어요. 발해는 오래 버틴 만큼 구조도 복잡했거든요. 그 복잡함이 위기 때는 무거운 짐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과 추정을 나누는 일입니다. 확실한 건거란 침공과 대인선의 항복이에요. 강하게 의심되는 건 내부 분열과 고립이고요. 조심해야 할 건 화산 하나로 끝내는 설명이죠. 역사는 한 장면보다 연결된 장면에 가깝거든요. 발해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런 눈을 요구해요. 강한 나라라도 안팎의 균형이 깨지면 흔들려요. 외부 공격은 약한 틈을 가장 먼저 파고들죠. 내부 불신은 방패를 무겁게 만들고요. 그래도 발해의 228년은 허무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은 북방을 지킨 끈기의 기록이었죠. 계획도시와 외교, 공예가 함께 남았고요. 멸망의 순간만 보면은 그 깊이가 사라져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무너진 이유와 남은 흔적이죠. 그 흔적은 사람들의 이동 속에서도 이어졌어요. 왕조는 끝났지만 기억은 다른 길로 흘렀죠. 대인선의 항복도 그래서 복잡하게 보입니다. 겁이었다고만 말하면 당시의 벽이 안 보이죠? 무모한 싸움만이 항상 용기는 아니니까요. 반대로 내부의 책임을 지우는 일도 필요해요. 나라의 위기는 늘 꼭대기에서 먼저 보이거든요. 결국 발해의 끝은 복합 위기의 폭발이었어요. 벌안의 힘, 내부 균열, 고립이 겹친 거죠. 백두산 분화설은 그 뒤에 조심히 놓아야 하고요. 이 구분이 있어야 이야기가 사실에 가까워져요. 발해를 아끼는 마음일수록 더 그래야 하죠. 자부심은 과장보다 정확함에서 오래가니까요. 발해는 패배했지만 남긴 질문은 선명해요. 무엇이 나라를 버티게 하고 무너뜨릴까요? 힘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뜻이죠. 믿음, 시간, 외교가 함께 있어야 했어요. 그 셋이 깨질 때 보름은 충분히 길었죠. 발해의 끝은 그래서 오늘도 낯설지 않아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거든요. 누구를 믿고 언제 물러설지의 문제였죠.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아는 일이 먼저이고요. 옳고 그름은 그 다음 스스로 판단해야죠.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아래의 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